통계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계함수 첫 번째, 평균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뭐 시험을 보더라도 평균, 뭐 볼링을 치더라도 에버리지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많이 구하죠. 평균값. 이땐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쓰고요. 범위를 주면 그 값들에 대한 평균치를 계산해서 이제 나타냅니다. 그리고 중간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메디언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도 범위를 주면 알아서 크기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놓고 가장 중간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간이랑 평균이랑 같은 거 아니냐라고 역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평균은 어떻게 보면 계산한 값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중간은 위치상 중간에 있는 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편차가 크거나 이러면 완전히 다른 값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균하면 에버리지, 중간하면 메디안, 뭐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개수. 범위 내에 총 몇 개가 있느냐. 개수를 구할 때 count라는 함수를 씁니다. 범위를 주면 개수를 구하긴 하는데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문자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카운트를 못해요. 오로지 숫자만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카운트 다음에 A가 붙어 있죠. 그래서 카운타라고 부르는데 범위를 주면 얘는 숫자 값이던 문자 값이던 이제 카운트에서 개수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카운트를 쓸 거냐 카운터를 쓸 거냐 뭐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카운트 블랭크 범위를 잡아주면 그 범위에서 빈칸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를 쓸 거냐 카운터를 쓸 거냐 카운트 블랭크를 쓸 거냐는 개수를 구하는 거긴 하지만 데이터가 어떤 거냐 문자냐 숫자냐 아니면 빈셀의 개수를 구할 거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max라는 함수는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해줍니다. 범위에서 가장 큰 값, 제일 큰 값을 구할 때 max라는 함수를 쓰고 반대로 가장 작은 값을 구할 때 최소값, min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범위만 잡아주시면 그 범위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해줘요. 그 다음 large라는 함수는 범위값을 주고요. 그 범위에서 k번째, 그러니까 뭐 두 번째로 큰 값이거나 뭐 세 번째로 큰 값, 그러니까 k번째로 큰 값을 계산을 합니다. 여기다 3이라고 주면 범위 내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계산해서 가지고 오게 되고요. 스몰 함수를 쓰게 되면 범위에서 k번째로 작은 값, 그래서 3이라고 주면 세 번째로 작은 값. 대신 얘를 1이라고 주면 범위 내에서 첫 번째로 큰 값, 첫 번째로 작은 값이 되니까 max를 대신할 수도 있고 min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시고 자 이제 시험에서도 많이 보이는 그런 함수입니다. rank.eq. 그러니까 지난 시험까지는 작년까지는 랭크라는 함수가 출제가 됐는데 그걸 약간 세분화해서 rank.eq, rank.avg 이렇게 이제 세분화돼서 출제가 되는데 똑같아요 사용법은. 근데 동률이 나왔을 때 EQ는 똑같은 숫자 equal 값이 나오고 만약 공동 2등이다 그러면 2등 2등 이렇게 나타나고요. rank.avg 에버리지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평균값을 내겠다는 거예요. 원래 2등 두 사람은 원래는 2등 3등이 돼야 되죠. 요걸 둘을 평균치를 내면 2.5등이 두 사람이다 라고 출제가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률이 나왔을 때만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약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나머지 건 똑같이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값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 범위 이렇게 주면 이 전체 범위에서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게 몇 등을 했는지를 구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소트 값
만약 내림차순, 그러니까 범위 중에서 큰 숫자가 1등이 될 때는 0을 쓰거나 생략. 근데 보편적으로 큰 숫자가 1등이 되는 게 대부분이라서 소트 값은 생략하는 게 보편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체 범위를 주고 가로를 닫으면 큰 숫자가 1등이 되고요. 그 반대로,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성적이다 그러면 뭐 100점, 90점이 있다면 100점이 1등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큰 숫자가 1등이 될 때는 생략해 버리면 되고요. 내림차순으로. 반대, 뭐 100m 달리기다 그러면 9초 1, 9초 3, 그러면 9초 1이 더 빨리 들어왔으니까 작은 숫자가 1등이 돼야 되죠. 이럴 땐 오름차순, 여기다 소트 값에 1을 주고 가로를 닫으면 작은 값이 1등이 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자, 스티비나 바는 뭐 이렇게 표준 편차나 분산을 구하는 함수예요. 얘네들도 범위만 주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함수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조건이 하나일 땐 count if, average if. 조건이 여러 개일 땐 count ifs, average ifs. 그래서 뭐 count if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니까 자, 조건 범위 조건 이렇게 주면 되고요. 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어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count ifs, 조건 범위 조건. 그다음 두 번째 조건 범위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범위 세 번째 조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로를 닫으면 되고요. 자, average if는 sum if처럼 조건이 하나일 때는 조건 범위부터 조건 범위 주고 거기서 골라낼 조건 주고요. 말 끝으로 구할 범위 이렇게 주면 이제 그 조건에 해당되는 구할 범위에서 값을 구해온다라는 거고, 만약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127개까지 조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할 범위를 뒤쪽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sum ifs나 average ifs나 마찬가지로 구할 범위부터 먼저 주고 조건 범위 조건, 조건 범위 조건. 그래서 조건이 두 개일 때는 이렇게 하고 닫고, 또 있으면 조건 범위 조건 주고 닫고, 또 있으면 조건 범위 조건 주고 닫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뒤쪽으로 나열해서 구하면 되는 그런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죠. 자, 직급이 대리가 아닌 사원수를 셀에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계산된 사원수 뒤에 명자를 포함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직급이 대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장이냐 뭐 사원이냐 뭐 이걸 조건해 주는 게 아니라, 자, 조건은 하나밖에 없고요. count if. 그죠? count if를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count if를 주고요. 자, 우리가 조건은 대리가 아닌 조건이에요. 그러면 직급 중에 대리냐 아니냐 뭐 이런 게 밝혀지겠죠. 그러면 직급 중에서 카운트를 할 거니까 직급을 범위로 잡아서 컴마 대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자, 따옴표를 하고요. 아니다라는 표현, 작지도 크지도 않다라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작지도 크지도 않다 대리, 그러면 대리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요. 뒤에 명자를 붙이자라고 했으니까 %, 연산자를 주고 명,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리가 아닌 사원은 6명이다 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따옴표를 하고 이렇게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대신 대리라고 되어 있는 셀을 이렇게 선택하면 이 따옴표에는 절대 셀 주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직접 대리라고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지 않다 대리, 대리가 아니다, 이런 표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2번 커뮤니케이션, 회계, 경영 전략 모두 80점 이상인 학생 수를 셀에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도 80점 이상 돼야 되고 얘도 돼야 되고 얘도 돼야 돼요. 그러면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3개인 거죠. 그러면 3개에 해당되는 학생 수를 계산하자라는 거죠. count ifs. 자, 그래서 count ifs라는 함수를 주고요. 자,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선택을 해서 컴마 80점 이상이니까 따옴표에서 크거나 같다 80. 자, 숫자 데이터지만 반드시 따옴표를 하고 조건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첫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
회계도 80점 이상 돼야 되니까 회계 범위 잡아서 이 범위에서도 골라낼 건 80점 이상이에요. 그거나 갖다 80, 컴마. 그다음 경영 전략도 마찬가지겠죠. 경영 전략 선택해서 컴마 80 이상, 그거나 갖다 80. 그리고 가로 닫고 뒤에 뭐 이번엔 학생 수만 계산하자라는 거니까,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모두 80점 이상이 2명 있다라는 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자, 세 번째. 자, 이런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상여금이 150만 원보다 크면서, 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조건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기본급이 기본급 평균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명자를 붙이자라고 돼 있죠. 자, 조건이 두 개고 인원수를 계산할 거니까 카운트 if 쓰고요. 자, 상여금의 지금 기본급의 평균이 없으니까 에버리지로 구해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카운트 ifs 함수를 주고요. 자, 첫 번째로는 상여금이에요. 그러면 상여금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서 골라낼 건 150만 원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다운표를 하고 크다 150만.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는 기본급이죠. 그러면 우리가 카운트할 대상은 기본급인데, 이제 여기는 기본급의 평균 이상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단데, 자, 절대 다운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셀 주소 같은 경우에 다운표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함수도 다운표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보세요. 에버리지니까 A 치면 원래는 A로 시작하는 함수 리스트가 쭉 떠야 되는데 안 뜨죠. 그러면 뭔가 이 식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운표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운표를 닫고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라는 값하고 에버리지가 두 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n% 연산자를 주고 에버리지 함수, 그래서 기본급 범위를 잡아주고요. 가로를 닫고, 그리고 또 카운트 ifs도 끝났으니까 가로를 닫고 뒤에다 명자 연산자를 주고 명자를 덧붙여 줘야 되겠죠. 명, 이렇게 주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뭐 평균 이상이냐 이렇게 조건으로 물어보면 이 다운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운표를 별도로 크거나 같다를 다운표를 닫아버리면 졸지에 값이 두 개가 생겨버리는 거니까 한 인수에는 값이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결합시켜서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이상,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조건이 뭐 쉽지만은 않은 조건이에요.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 4번, 홈런이 40개 이상인 삼진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홈런 중에서 40개 이상,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삼진의 평균이에요. 자, 그러면 에버리지 if가 필요하겠죠. 에버리지 i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 홈런 범위를 잡아주죠. 홈런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골라낼 거예요. 조건에 맞는 걸. 그 조건은 뭐냐면 40개 이상, 그거나 같다 40. 그리고 평균을 계산할 건 삼진의 평균을 계산하자라는 거죠. 삼진 범위. 그래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40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삼진의 평균이 계산이 돼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생산품의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뭐 생산품 C에 해당되는, 그러면 범위를 잡으면 바로 구해지니까 그걸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수점 이하에서는 표시하라는 숫자 한 자리를 표시할 거니까 1이라고 자릿수를 주면 되죠. 내림이니까 라운드 다운, 그래서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로 해서, 자, 표준 편차를 구하는 strip이라는 함수를
불러와서 생산품 C예요. 그러면 생산품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고요. 가로 닫고 컴마 한 자리니까 1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주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자, 6번 점수 중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3위 점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 뒤에 90점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점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높은 점수 중에 세 번째니까 라지 함수를 써야 되겠죠. 맥스는 최대값, 스몰은 작은 값 중에 몇 번째, 미는 제일 작은 값 이러니까 큰 값 중에 세 번째 값을 구할 거니까 기준점이 큰 값이에요. 그러면 라지라는 함수로 점수 범위에서 자, 범위를 잡고 몇 번째 값이냐 K 값은 세 번째죠. 작은 값을 기준으로 구한다면 스몰이라고 썼을 거고요. 지금 높은 값 중에서니까 라지 함수를 써서 이렇게 구하시면 결과가 나오는데 뒤에 점자를 붙이자라고 했으니까 M% 연산자를 주고 뒤에다 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통계 2로 가셔서 이제 또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자, 승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서 1등부터 3등까지는 결승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if를 여기선 지금 배우지 않은 상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타낼 게 결승 진출하고요. 그리고 공백, 아무것도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다운표를 두 개를 해서 다운표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나겠죠. 이런 경우처럼 이 값이거나 이 값 둘 중 하나를 나타낼 때 우리는 if라는 함수를 써요. 그래서 if라는 함수로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만족할 때는 이 값, 만족하지 않을 때는 이 값,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if 함수입니다. 그래서 순위를 구해서 1, 2, 3등 그러면 3등보다 적거나 같으면 참이 되겠죠. 이 조건을 만족해요. 그러면 결승 진출. 만약 4, 5, 6, 7 뭐 이렇게 되면 거짓이 되죠. 그런 건 공백. 뭐 이렇게 처리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결승 진출 아니면 공백이니까 if 함수로 시작을 하죠. 자, 승점이 우리가 판단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 승점의 순위를 가지고 결과를 나타내라는 거죠. 그러면 rank.eq라는 함수. 자, 지금 바로세나의 결승 진출 여부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누구의 순위가 필요하냐면 바로세나의 순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값 2, 3, 전체 범위. 근데 이 전체 범위는 지금 식이 길어져서 여기부터 선택이 못해요. 그러면 거꾸로 맨 밑에부터 거꾸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범위는 마지막 매너시티까지 구할 때까지 이 승점 범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고정시켜서 절대 이 승점 데이터가 바뀌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가로 닫으면 이제 순위가 구해지겠죠. 근데 1, 2, 3등이니까 작거나 같다 3. 그러면 1, 2, 3등일 때는 참이고 4등부터 나머지 등수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3등까지는 결승 진출 그리고 아닐 때는 공백 다운표 두 개를 해서 아무 값도 나오지 않게끔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이제 결승 진출이 되거나 공백이 처리가 돼서 결과가 나오거나 뭐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2번 표 2에서 성별이 여이면서 직위가 가장인 사원들의 상여금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걸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소수점 왼쪽이니까 반올림할 숫자 1, 10, 100, 1000 천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4에서 반올림하라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함수를 줘서 이제 나중에 자릿수는 마이너스 4를 주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서 에버리지 ifs죠. 평균을 구할 거예요. 성과급에. 그래서 에버리지 ifs
자, 조건이 두 개니까 일단 평균 구할 범위부터 성과급의 평균 구할 거예요. 성과급 범위 잡고요. 컴마. 자, 지기가 가장인 그러면 이제 조건을 제시해야 되겠죠. 지기 중에서 골라낼 거고요. 컴마 과장. 자, 직접 다운표하고 과장이라고 쓰셔도 되고 컴마. 두 번째 조건은 성별이에요. 성별 범위로 잡고요. 이 중에서 골라낼 건 여자만 골라낼 거예요. 조건 여. 마찬가지로 다운표하고 하셔도 되고요. 가로 닫고 컴마. 이 중에 마이너스 4의 자리죠. 마이너스 4.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이제 그 조건에 해당되는 성과급의 평균 값이 계산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자, 동그라미 영역으로 출석 체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출석부 영역에. 그러면 얘가 지금 보면 도형기호예요. 그러면 숫자가 아니니까 카운트를 하되 카운트로는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카운트 A 문자나 숫자들을 다 카운트할 수 있는 카운터라는 함수를 써서 이제 나타내라는 거고요. 자,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이제 추주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첫 번째로 숫자 값이 와요. 그래서 카운터로 해서 숫자를 구하면 뭐 1, 2, 3, 4 중에 하나가 오겠죠. 그래서 1일 때 나올 값, 2일 때 나올 값, 3일 때 나올 값 이런 식으로 차례로 나열하면 만약 이 숫자가 3이 나오면 세 번째 값이 이제 결과 값으로 나타나고 뭐 이런 함수예요. 이제 찾기 참조 함수에서 배워볼 거고요. 자, 해서 출석률 추주 함수를 줍니다. 추주. 자, 여기 이제 숫자가 와야 되는데 1주차부터 4주차까지의 카운터 함수를 써서 왜냐면 내가 개수를 구할 값이 문자 데이터니까 도형기호도 숫자는 아니에요. 문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이용석의 출석률을 범위로 잡으면 이제 몇 번 출석했는지 개수가 나올 거고요. 컴마. 자, 만약 한 개가 나오면 개수가 한 개가 나오면 25%죠. 25%. 두 개가 나오면 50%. 그리고 세 개가 나오면 75%. 네 개가 나오면 100%. 뭐 이렇게 작업을 해주자라는 거죠. 추주함수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출석률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추주라는 함수는 여기에 숫자 값이 와야 돼요. 카운터를 하면 개수가 나오겠죠. 그 숫자에 따라서 1일 때 나올 값, 2일 때 나올 값, 3일 때 나올 값 뭐 이런 걸 차례대로 나열하면 그 숫자에 따라서 값이 화면상에 출력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하프 마라톤 기록이 빠른 3명은 입상,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 하프 마라톤 경기가 있고요. 이 중에 빠른 3사람은 입상이고 나머지는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입상이거나 공백. 자, 둘 중 하나니까 if 함수로 맞았을 땐 입상시키고 아닐 땐 공백을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if. 자, 대신 여기서 빠른 3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의 결과를 확인해 볼 거냐면 첫 번째 참가자의 이 기록이 입상한 기록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라지 여기 스몰 함수를 이용해서 세 번째 빠른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기록이 그러냐를 따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록이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값을 구할 거예요. 그 기록보다 작거나 같으면 빠른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참가자의 기록이 작거나 같으냐 small 함수를 주고요. 기록 전체를 선택하되 마지막 값까지 비교하려면 이 값은 변하면 안 되니까 고정시켜서 3. 그래서 기록 전체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보다 적거나 같으면 빠른 3사람이 될 테니까 입상 아니면 공백 이렇게 처리해서 가로 닫으면 이렇게 입상이 나오거나 아니면 공백 처리돼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스몰부터 작업하시면 답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입상 여부는
이 첫 번째 참가자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셀을 선택하는 걸 잘 염두에 두시고 머릿속에 심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5번. 수금액이 존재하는 수금 건수를 산출하여 값에 건이라고 표시해서 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트 if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자, 수금액에 값이 있으면 수금을 몇 건 했는지를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니까 카운트, 뭐 카운타로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카운트로 해서 수금액을 범위로 잡으면 이제 숫자 값이 몇 개인지 카운트를 해주죠. 그래서 뒤에다 건이라고 결합을 시키면 n% 연산자를 주고 건 하면 몇 건이 수금됐는지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6번. 1일차부터 3일차까지 기간을 이용하여 방학 중 연수 기간 동안 총 출석 횟수를 구하여 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연수 기간 중에서 총 출석 횟수가 몇 건이 되는지, 자, 여기에서는 이제 특별하게 출석하면 비워두고요. 결석한 부분만 X자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출석한 게 빈칸이라는 소린 거죠. 그래서 빈칸의 개수를 우리가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해서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쓰면 되겠죠. 카운트 블랭크 함수. 그래서 i 28부터 k 34까지 범위를 잡아주면 이제 빈셀이 출석한 거니까 빈셀에 이제 개수와 뒤에다 이제 회자를 붙이라고 돼 있죠. 회. 그러면 그냥 붙일 수는 없으니까 붙여주는 연산자를 주고요. 회.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제 출석한 횟수가 계산돼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